야 망했어. 야 이제 난 다 끝난 거야 이제. 야 백신 다 소용없어. 아니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느냐. 뭐 할인 이벤트 주죠. 그럼 저도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맞을까 같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뭐 서바리스를 맞고 가다실도 맞을 수 있는지 둘 다 맞아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그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16번, 18번에 포커스가 맞춰진 예방 접종이니까. 고위험 바이러스에 네,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가 집중도 있게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초기에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고, 가다실은 이제 16번, 18번도 우리가 예방 효과가 있지만 6번, 11번 우리 사마귀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예방해 주는 것도 목적이 돼서 이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좀 예방을 해준다고 해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요즘은 근데 대부분 가다실 나인 나인을 맞게 돼서 그 이제 암뿐만 아니라 이 곤지름이라고 하죠. 성기사마귀. 성기사마귀. 이게 이제 성병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포심도 크거든요. 성기사마귀가 심하게 난 사람들은 이게 맨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처참할 정도로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거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든 질환이에요. 성기사마귀가. 그건 남자도 사마귀 생겨요. 감염되면. 원장님 말씀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암이 전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궁경부에서 다른 쪽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는지 또 췌장에서 자궁경부로도 전이 될 수 그거는 좀 드물어. 반대는 드문가요? 임파선이 흐르는 방향이 있거든. 흐름이 있거든. 혈액이 흐르는 방향 따라 세포가 퍼져나가는데 이 흐르는 방향이 자궁에서 위로는 퍼져나가는데 뭐 췌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잘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전이의 그게 다른 거죠. 암의 전이라는 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돼요. 직접 전이, 혈행성 전이, 임파성 전이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자궁경부는 사실은 거의 말단 기관이거든. 혈관이나 임파액이 그쪽으로 흐르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일단은 임파선 통해서 전이가 되고요. 그것보다 이제 표면을 따라서 옆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암이 됐다는 거는 전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암인 거예요. 전이성을 가지기 전까지는 암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전이성이 없이 멈춰있는 기간이 제법 깁니다. 그걸 산피내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경부암 세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지 상피내암 내지는 그 일개암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경부암 예방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게 예방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기검진을 하면은 거의 100% 예방이 되죠. 그러면 그 기수별로의 좀 상태는 좀 어떤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전문. 우리가 보통 수술할 수 있는 경우를 자궁경부암 2기 초까지는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한데 2기 후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항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병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완치율도 떨어지고 생존율도 현저히 떨어지죠. 4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채 20%도 안 돼요. 1기까지는 우리가 자궁을 보존을 하면서 자궁경부암을 수술할 수가 있는데 2기 후반부터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이런 왜 우리 뭐 이런 가다실 같은 예방 접종도 없고 그 경부암 뭐 저 정기 검진도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뭐 그때는 그때라면 우리 레지던트 할 때죠. 전공의 시절에 진짜 자궁경부암 그때 많았지. 자궁경부암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이제 좀 심하게 진행돼서 오셨는데 그 괴로움을 수년을 거치면서 또 이게 경부암이 그렇게 되게 이제 좀 힘든 암이에요. 진행된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이때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예방 접종이라든가 정기 검진하는 거 이런 두 가지만 해도 거의 100% 예방을 해요. 뭐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궁경부암은 그냥 매년 정기 검진 오셔서 검사만 가볍게 5분 안에 하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암. 네, 거기다가 예방 접종도 있고. 네. 뭐 이제 1기, 뭐 2기 초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걸렸어도 맞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된 사람의 치료용으로는 안 쓰여요. 그런데 이미 걸렸다 하더라도 맞아야 돼. 왜냐하면은 다른 바이러스에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다른 바이러스를 커버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16번에 감염이 됐다고 쳐. 결국에 몇 년이 지나면 소실이 돼요.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소실된 16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후천적인 면역력이 너무 낮아. 하지만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다시 재감염 됐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재감염을 막을 목적. 네. 나머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목적. 이것 때문에 현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이형증으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4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는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보실 거예요. 내가 18번 뭐 30번 하나 떴다. 야, 망했어. 야, 이제 나는 다 끝난 거야. 이제 야, 백신 다 소용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생만. 이건 아니고 이 애들은 내 몸에서 면역력으로 차차차차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바이러스 감염됐으니까 나머지 애들한테 내가 감염될 수 있겠네 해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이가 들어도 맞아야 된다. 그게 얘가 20년이 넘어가는 백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예방접종을 해도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진 않는다. 서서히 떨어지니까 예방접종을 꼭 그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물론 어렸을 때 맞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긴 하지만은 늙어서도 맞아라. 아니 지금 맞는 게 내일보다는 젊은 거잖아. 아 그렇죠. 뭐가 젊은 거고 더 젊은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예전에 사과 백신 맞았는데 그거 맞아야 돼? 국가가 왜 또 새로 나왔어? 이거 난 어떻게 해? 뭐 그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국가가 나왔으면 국가 또 맞아야지. 그게 좋아요. 물론 사과 백신도 효과가 있지만 국가 백신이 예방률이 더 높거든. 97%가 나온 것도 국가 백신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백신 왜 스케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케줄. 간단하게 026만 외우세요. 0126. 예. 처음에 맞을 때가 0. 그 다음에 2개월 이후. 2개월 이전은 좋지 않아요. 첫 번째 거 맞고 나서 면역력이 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2차 맞고 처음 맞았을 때부터 6개월 이후 016.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약간 면역 활성도가 감소할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백신을 1회, 2회 맞았어. 근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케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임신 중에 맞으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3회는 임신 후에 맞게 됩니다. 출산 후에 맞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맞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 거. 임신 중에 맞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안 한 거지. 자궁 연구암의 유전 가능성은 좀 큰지. 모든 암에는 유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인체 세포의 DNA가 변형이 되면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화가 되는데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확실하게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그건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유전적인 소인은 분명히 있어요. 암세포나 이상한 놈이 딱 만들어졌을 때 이걸 때려 죽일 수 있느냐? 면역 체계에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나 췌장암이 있으면 이제 자식이나 그 아래 세대에 이렇게 좀 조심하라는 뭐 이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암만큼 이렇게 이제 확실한 강력하진 체계를 않아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체로 생기는 거 이렇게 많으면 유전적인 성향이 강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부 요인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확실하게 이제 유전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죠. 난소암은 높아요. 난소암은 높아요. 유전적인 소인이. 마지막으로 또 이제
병원장님부터 저희 환자분들 그리고 또 예비 환자분들께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할인 이벤트 해줘야 되나? 할인 이벤트. 그런 걸 해줘야 되나? 아 그래 뭐 글쎄요. 뭐 일단 뭐 병원장으로서 이제 갓 그 사회에 이제 한 발 내딛고 그 본인이 이제 본인 몸에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맞을까 같이? 나도 아직 안 맞았어요 지금. 저도 안 맞았어요. 원장님 또 예. 이 젊은 여성분들 왔을 때 저는 항상 가다실 맞으셨냐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안 맞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반드시 예방 접종 하셔가지고 여성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현수 원장님께서 저는 항상 질병의 치료의 시작은 검진과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완벽한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병원에 오셔서 검진 받으시고 예방접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